피가 입안에 가득 차서 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칼날이 내 목을 스치던 그 통증이 갑자기 먼 추억처럼 희미해지더니 눈앞에 익숙한 천장이 펼쳐졌다. 이게 무슨 내 손이 떨렸다. 이 손은 10년 전의 손이었다. 대학 졸업 직후 그 빌어먹을 면접장에서 처음으로 쥐었던 펜의 손. 나는 죽었다. 아니, 죽었어야 했다. 그런데 왜 이 순간으로 돌아온 거지? 배신의 그날, 내 인생을 산산조각낸 그 새끼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이번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항상 차가웠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가 아닌 낡은 원룸에서 눈을 뜬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보니 28살의 내가 웃고 있었다. 젊고 순수하고 아직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그 얼굴. 하지만 내 눈동자 속에는 38살의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지훈아, 너는 성공할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스쳤다. 그 목소리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든 걸 바꿔야 했다. 그날 나는 회사로 향했다. 한성그룹의 입사 시험장. 지난번 생에서 나는 여기서 명함 한 장으로 비웃음을 샀다. 이런 명함으로 무슨 CEO 꿈이야? 웃기지 마. 그 말은 최태준 사장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지금의 나를, 미래의 나를 짓밟은 장본인이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그의 비밀을 안다. 그의 돈 세탁, 그의 불륜, 그의 가족을 파괴한 그 더러운 거래들. 모든 걸. 입사 시험은 순조로웠다. 아니, 이번에는 내가 주도했다. 면접관 앞에서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바꿀 인재입니다. 명함 한 장이 아니라 제 열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입사 통보가 왔을 때 나는 주먹을 쥐었다. 첫 번째 발판. 이제 시작이다. 회사 생활은 지옥이었다. 지난 생에서 나는 여기서 10년을 버텼다. 하찮은 서류 작업, 상사의 괴롭힘, 그리고 끝없는 야근.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배신의 실마리를 찾았다. 최태준은 단순한 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룹의 어두운 면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사생아, 내 동료인 김민수의 어머니와의 불륜. 민수는 나를 배신한 놈. 그는 내 프로젝트를 훔쳐 승진했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 쫓아냈다. 그 끝에 나는 자살했다. 아니, 자살처럼 보이게 조작된 살인. 첫째 날, 나는 사무실에 들어서며 민수를 봤다. 그는 여전했다. 그 미소 뒤에 숨긴 독사 같은 눈빛. 새로운 동료군요. 잘 부탁해요. 지훈 씨.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지난 생에서 그 손은 내 등을 찔렀다. 나는 웃었다. 네, 민수 선배.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먼저 그의 약점을 파헤친다. 그 불륜의 증거. 나는 몰래 그의 사물함을 뒤졌다. 거기 있었다. 오래된 편지 한 장. 이태준아, 민수가 내 아들이야. 책임져. 어머니의 필체. 그날 밤 나는 편지를 복사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서두르면 실패한다. 한국 사회는 약육강식이다. 특히 재벌 그룹 안에서는.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다음 날 나는 개발팀에 배정됐다. 내 전문 분야. 지난 생에서 나는 이 프로젝트로 그룹의 스타가 될 뻔했다. 하지만 민수가 자료를 조작해 나를 범인으로 몰았다. 지훈 씨, 이 데이터 오류는 내가 한 거지.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였다.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백업을 만들었다. 모든 로그, 모든 변경 이력.
그리고 나는 작은 함정을 팠다. 민수의 컴퓨터에 접근 코드를 심었다. 그가 내 파일을 건드리면 자동으로 그의 IP가 기록될 터에 자, 와봐라. 내가 먼저 물어뜯게 해주마. 며칠 후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다. 팀 미팅에서 민수가 말했다. 지훈 씨의 아이디어가 좋네요. 하지만 실행은 제가 도울게요. 그는 내 노트를 훔쳐보려 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선배.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실수하면 제 책임이니까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동료들이 나를 쳐다봤다. 민수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모양이었다. 퇴근 후 나는 바에서 홀로 앉아 소주를 들이켰다. 한국의 밤은 외로웠다. 지난 생에서 나는 이 외로움에 무너졌다. 친구도 연인도 없었다. 유일한 버팀목은 엄마였다. 그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 슬픔에 휩쓸려 민수의 함정에 빠졌다. 이번 생에서는 엄마를 살린다. 병원 진단서를 미리 확인했다. 조기 발견으로 치료 가능. 돈. 그건 내가 번다. 다음 주 나는 첫 성과를 냈다. 프로젝트 데모에서 내 코드가 완벽하게 돌아갔다. 사장이 칭찬했다. 지훈 씨, 잘했어. 최태준의 눈빛이 나를 스쳤다. 그는 아직 모른다. 내가 그의 과거를 아는 걸, 그의 비밀 서랍에 숨긴 그 사진들. 그의 사생아 민수를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버린 그 증거들. 하지만 긴장감은 점점 고조됐다. 민수가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지훈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선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먼저 무너지게 해주마.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승진 후보에 올랐다. 민수는 불안해했다. 그는 나를 미팅 후 불러 세웠다. 지훈아, 솔직히 말해봐.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나는 웃었다. 선배, 그건 당신이 더 잘 아시겠네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첫 번째 균열,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무실의 불빛은 더 선명해졌다. 나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며 코드를 다듬었다. 민수의 접근 로그가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탐욕스럽게 내 파일을 훔쳐보려 했다. 지난 생에서 그는 이렇게 해서 내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지훈 씨의 실수야. 내가 데이터 유출시켰어. 그 후 나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그룹은 나를 버렸다. 엄마의 장례식 날 나는 홀로 울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그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무해한 거지만 그가 파일을 열 때마다 그의 위치와 시간이 기록됐다. 증거가 쌓일수록 내 미소는 깊어졌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잔인하다. 승진은 피를 요구한다. 나는 그 피를 민수에게서 짜낼 거다. 다음 날 아침 팀장 미팅에서 폭풍이 불었다. 민수 씨, 내 보고서에 오류가 있어. 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수는 당황했다. 아니, 그건 지훈 씨가 도와준 거예요. 그는 나를 팔아넘기려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선배, 제가 도와드린 건 사실이지만 최종 수정은 선배가 하신 거잖아요. 로그를 보여주자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팀장은 민수를 노려봤다. 이건 중대한 실수야. 징계 검토할 거다. 민수는 퇴근 후 나를 따라왔다. 어두운 골목에서 그는 나를 벽으로 밀쳤다. 너 어떻게 아는 거지? 그 로그, 내가 조작한 거 아니야. 그의 숨결이 뜨거웠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선배, 배신은 보상받지 않아요. 당신처럼. 그는 웃었다. 미친 듯이.
배신. 내가 뭘 알아? 이 세상은 약한 놈이 먹히는 거야? 너처럼 명함 한 장 들고 다니는 놈이 CEO 꿈꾸는 게 웃기지.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지난 생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면접장에서 최태준이 내 명함을 구겨버리던 그 순간. 이런 놈이 우리 그룹에? 웃기지 마. 나는 민수를 노려봤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 아빠가 날 어떻게 부르는지. 그의 눈이 커졌다. 뭐? 아빠, 나는 사라졌다. 그 말을 던지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지훈아, 회사 어때? 좋아요. 곧 돈 벌어서 좋은 병원 데려갈게요. 암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미리 예방검사를 예약했다. 돈은 프로젝트 보너스로 충당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훈이 민수를 이겼대. 동료들은 나를 다르게 봤다. 일부는 질투, 일부는 동경. 한국 사회의 계급은 미묘하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사장실 앞에서 기다리며 나는 최태준의 비서를 관찰했다. 그녀는 그의 애인이었다. 지난 생에서 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이용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사장님께 드릴 자료예요. 나는 비서를 유혹하듯 웃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커피 한 잔. 그녀는 흔들렸다. 고마워요. 지훈 씨. 대화 중 나는 슬쩍 물었다. 사장님, 요즘 스트레스 많으신가 봐요. 민수 선배 때문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민수 씨. 왜 갑자기?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비슷한 소문 들었어요. 그날 밤 비서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카페에서 그녀는 울었다. 태준 씨가 민수를 숨기고 있어요. 사생아예요. 나도 모르게 엮였어요. 나는 듣는 척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그녀는 USB를 건넸다. 사진, 녹음, 돈거래 내역. 최태준의 돈 세탁 증거. 이걸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나는 USB를 쥐고 떨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하지만 도덕적 갈등이 스쳤다. 비서를 이용하는 건 나도 배신자가 되는 거 아닌가? 한국 드라마처럼 복수는 항상 대가를 치른다. 나는 소주를 들이켰다. 이게 정당하다. 그들은 나를 죽였으니까. 다음 주 나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났다. 이 증거로 소송 걸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내부에서 흔들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민수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는 나를 죽일 듯 노려봤다. 너 후회할 거야. 이 그의 위협은 공허했다. 나는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익명으로. 당신 아들 민수가 위험해요. 최태준이 그를 이용하고 있어요. 씨앗을 뿌렸다. 승진이 왔다. 나는 팀장 보직. 사장이 말했다. 지훈 씨, 잘했어. 앞으로 기대할게.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곧 내가 내 발밑에 무릎 꿇을 거야.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죽음의 순간, 칼날의 차가움.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이게 내 복수야. 나는 땀에 흠뻑 젖어 일어났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하다. 서울에 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사장실로 불려갔다. 최태준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창백하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지훈 씨, 앉아.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차분히 앉았다. 속으로는 그의 패가 궁금했다. 그는 직설적으로 나왔다. 민수에 대해 아는 거 있나?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비서의 USB가 효과를 봤다. 민수 선배요? 왜요? 사장님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놈이 내 과거를 캐고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나? 그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사장님의 비밀이 민수 선배와 관련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의 손이 떨렸다. 비밀. 무슨 소리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소문이에요. 사생아라든가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나가. 하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첫 번째 상처. 나는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USB의 내용을 분석했다. 돈 세탁은 그룹의 해외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억 원의 횡령. 그리고 민수의 어머니, 그녀는 자살했다. 최태준이 벌인 탓에. 민수는 그 사실을 알았고 아버지를 증오했다. 하지만 그는 그 증오를 나에게 돌렸다. 왜? 내가 그의 자리를 위협했으니까? 나는 민수에게 접근했다. 선배, 이야기 좀 해요. 술집에서 그는 취해 있었다. 지훈아. 너, 날 망치려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 아빠를요. 그는 컵을 던졌다. 아빠. 그 새끼는 나를 버렸어. 엄마를 죽인 새끼,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의 약점을 쥐었다. 그럼 함께 하시죠. 그를 무너뜨려요. 민수는 흔들렸다. 너 왜 나한테?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 날 배신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적의 적은 친구예요. 그는 웃었다. 미쳤어. 하지만 좋아, 동맹이 생겼다. 불안정한, 하지만 유용한. 다음 날,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민수가 내부 정보를 빼내고 내가 외부에서 증거를 모은다. 변호사는 이건 위험해요. 재벌은 검찰까지 움직여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의 법은 돈이 지배한다. 나는 그 돈을 빼앗을 거다. 회사에서 내 인기는 치솟았다. 동료들이 모여들었다. 지훈 팀장, 조언 좀. 나는 그들을 이용했다. 정보를 모으고 충성파를 만들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비서가 사라졌다. 그녀가 사장님께 들켰어요. 민수의 말에 나는 이를 갈았다. 그녀는 희생양이 됐다. 내 복수의 첫 번째 피해자.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맞나? 거울 속 내가 물었다. 지난 생에 나는 순수했다. 이번 생에 나는 괴물이 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엄마의 병원비, 내 잃어버린 10년. 모든 게 그들의 탓. 고조되는 긴장 속 첫 번째 타격을 날렸다. 익명으로 언론에 팁을 줬다. 한성그룹 돈 세탁 의혹 뉴스가 터졌다. 주가가 흔들렸다. 최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혀 사실무근, 하지만 그의 눈은 피곤했다. 민수는 흥분했다. 됐어. 이제 끝장이야. 하지만 나는 경고했다. 아직 멀었어요. 그는 반격할 거예요. 그리고 반격이 왔다. 내 사물함의 위협 편지. 입 다물어. 아니면 죽어. 칼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경호원을 고용했다. 돈. 보너스로. 엄마와의 저녁 식사. 그녀는 웃었다. 지훈아, 내가 변했어. 더 강해졌네. 나는 눈물을 삼켰다. 엄마, 제가 지킬게요. 암검사는 음성. 감사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민수가 말했다. 지훈아, 나 내 엄마를 알아. 뭐? 과거에 사장님이 내 가족을 망친 적 있어. 은의 심장이 멎었다. 지난 생의 자살,
그게 조작된 게 아니라 최태준의 지시. 비가 그친 서울 거리는 습했다. 나는 민수를 쫓아 달렸다. 뭐라고? 내 가족 카페 구석에서 그는 고백했다. 내 엄마, 과거의 사장님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어. 그녀가 그의 횡령을 눈치채고 폭로하려 했지? 그래서 사장님이 함정을 팠어. 내 가족이 파산한 거, 그 때문이야. 내 머리가 핑 돌았다. 지난 생의 빈곤, 엄마의 과로, 모든 게 연결됐다. 증거는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오래된 녹취록. 최태준의 목소리. 그 여자 가족을 무너뜨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나는 울었다. 분노로. 왜 이제야?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최근에 알았어.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남긴 거지? 이제 복수는 개인적이었다. 가족의 피. 나는 민수와의 동맹을 강화했다. 함께 끝내자. 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그는 여전히 배신자. 나는 그의 뒤를 조심했다. 회사에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주가 하락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나는 팀을 지켰다. 모두 버티자. 동료들은 나를 영웅으로 봤다. 하지만 최태준은 나를 불렀다. 지훈 씨, 내가 그 기사를 흘린 거지. 그의 눈이 광기어 있었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요, 사장님.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그는 웃었다. 진실. 세상은 돈이 진실이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는 제안을 했다. 나와 손잡아. 승진시켜줄게. CEO 자리까지. 유혹이었다. 지난 생에서 나는 이런 제안을 거절하고 파멸했다. 이번에는 생각해보겠어요. 나는 시간을 끌었다. 밤에 나는 변호사와 만났다. 이 녹취록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벌 로비가 강해요. 나는 결심했다. 가자. 소송 준비.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컸다. 소송으로 그룹이 무너지면 수천 명이 실직한다. 내 결정은 논쟁적이었다. 개인 복수 vs 사회적 피해. 한국 미디어는 나를 악당으로 만들 수 있었다. 민수와의 만남에서 갈등이 터졌다. 너 사장님 제안 받았지? 배신할 거 아냐. 그는 총을 들이밀었다. 가짜지만 위협적. 아니. 믿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순간 그는 무너졌다. 미안해. 나도 무서워. 우리는 포옹했다. 불편한 동맹. 엄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과거의 사장님이. 그녀는 울었다. 지훈아, 그만해. 복수는 너를 망쳐. 하지만 나는 고집했다. 이번에 끝내요. 언론이 달아올랐다. 한성그룹 스캔들, 사생아와 돈 세탁 주주총회가 소집됐다. 나는 내부 고발자로 지목됐다. 최태준의 반격, 지훈은 스파이야. 증거 조작. 내 컴퓨터의 위조 파일.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는 내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다. 민수가 증언대에 섰다. 네, 제 아버지입니다. 충격. 미디어는 난리였다. 재벌 사생아 폭로. 하지만 트위스트. 최태준의 변호사가 말했다. 이 녹취는 조작입니다. 지훈 씨가 민수와 공모한 거예요. 증거? 내 로그. 민수가 배신했다. 미안, 지훈아. 나의 돈을 택했어. 그는 사라졌다. 최태준의 돈. 절망 속 나는 홀로 법정을 나왔다. 비가 다시 내렸다. 또 배신인가?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지훈 씨, 민수 씨가 배신했다고요.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겁니다.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민수, 내가 또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그의 배신 로그를 미리 백업했다. 그는 최태준의 돈을 받았지만 그 거래는 추적 가능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USB를 열었다. 마지막 카드, 최태준의 해외 계좌. 스위스 은행, 그의 비자금. 나는 해커를 고용했다. 불법. 네, 하지만 복수는 더러워야 한다. 돈을 추적해 해커의 말, 이건 대박이야. 수백억. 다음 날,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성그룹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화면에 계좌 내역이 띄워졌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이 돈은 횡령입니다. 제 가족 파괴의 대가, 최태준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창백한. 그는 반격했다. 조작이야. 하지만 늦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주가는 폭락. 그룹은 위기. 동료들이 나에게 왔다. 팀장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나는 그들을 모았다. 새로운 회사 세웁시다. 민수를 찾았다. 그는 숨어 있었다. 지훈아. 미안해. 그의 눈에 후회. 나는 총을 들었다. 가짜. 왜 또 배신했어? 그는 울었다. 아버지가. 엄마의 복수를 하라고. 트위스트. 그는 진심이었다. 최태준이 그를 협박했다. 내 엄마 자살, 내가 시켰어. 우리는 다시 손잡았다. 이번엔 끝내자. 민수의 증언으로 재판이 뒤집혔다. 아버지는 범죄자입니다. 청중이 환호했다. 하지만 내 결정은 논쟁적이었다. 그룹 해체를 요구했다. 모든 걸 무너뜨려야. 이 변호사, 그건 수만 명의 삶을 망쳐요. 나는 갈등했다. 복수 vs 정의. 한국 사회는 나를 파괴자로 비난했다. SNS, 지훈은 악마야. 엄마가 병들었다. 스트레스 탓, 지훈아, 그만해. 나는 병실에서 울었다. 엄마, 곧 끝나요. 최고조, 주주총회. 최태준이 나를 마주쳤다. 내가. 어떻게? 나는 말했다. 당신이 날 죽였으니까. 그는 칼을 꺼냈다. 다시 죽여주마. 총성이 울렸다. 아니, 경찰에. 그는 체포됐다. 체포된 최태준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서 있었다. 이게 끝인가?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텅 빈 승리감. 지난 생의 죽음, 그 칼날의 통증이 이제 희미해졌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재판은 길었다. 최태준은 종신형. 돈 세탁, 살인교사, 횡령. 민수는 증인으로 풀려났다. 고마워, 지훈아. 그는 사라졌다. 새로운 삶을 찾으러.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오도 놓았다. 그룹은 해체됐다. 나는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 지훈 테크. 동료들이 따랐다. 대표님, 그 부름에 나는 웃었다. 지난 생의 명함 비웃음이 이제 현실이 됐다. 성공은 달콤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셨다. 재판 스트레스로. 장례식 날 나는 홀로 섰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눈물이 흘렀다. 복수의 대가. 한국 드라마처럼 승리는 비극을 동반했다. 유언장 속 편지. 지훈아, 내가 강해진 게 자랑스러워. 이제 행복해져. 그녀는 알았다. 내 변화를. 나는 그녀의 뜻대로 살았다. 새로운 연인이 나타났다. 회사 직원, 순수한 눈빛. 대표님, 믿을게요. 나는 두려웠다. 배신의 그림자. 하지만 손을 잡았다. 최종 장면, CEO로서의 연설.
과거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청중이 박수쳤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여명. 재생의 빛.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다. 논쟁적. 하지만 내 이야기. 내 승리.